예,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를 사실상 낙점을 했습니다. 헤럴드 경제 홍정욱 회장 그리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등을 다 접촉을 하고 하더니 도저히 나올 사람이 없었는지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사실상 영입을 했다고 봐야죠. 오늘 홍준표 페이스북 보면은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박원순 시장이랑 나경원이 붙었죠. 그때 이석연 씨가 사실 보수 시민 후보로 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그냥 중도에 포기하고 들어갔었는데 홍준표 대표가 그 내막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원래는 자유한국당으로 영입하려고 그랬는데 당시 청와대, 이명박 정권의 청와대입니다. 청와대 수석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영입을 못해서 결국 나경원이 나가서 한 7% 차이로 졌었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이석연이 나갔으면은 박원순을 이겼을 거다. 지금 그런 식으로 논리를 끌고 나와서 이석연과 박원순이 양자 대결하고 안철수는 3위로 떨어질 거다. 지금 이런 말을 막 퍼붓고 있습니다. 아직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고민 중에 있다 그러는데 이미 홍준표는 후보로 거의 경선 없이 낙점을 해서 선거 운동을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이명박 정권의 청와대가 잘한 거예요. 이석연 씨를 그 당시에 후보로 그냥 영입해서 들어갔으면요. 나경원보다 더 큰 차이가 나죠. 일단 너무 인지도가 없잖아요. 이게 차라리 무슨 국회의원 선거다 그러면은 여러 후보에 묻혀서 들어가겠는데 지자체 선거 중에서도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서울시장이 사실상 대선급인데 이석연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아는 국민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이분이 경실련 활동하다가 이명박 정권 때 법제처장하고 그게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 법제처장이 무슨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도 아니고 일단 누군지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어요? 누군지 알아야 저 사람을 반대를 하든지 저 사람을 찬성하고 표를 찍을 텐데 인지도 측면에서 그 당시에 나경원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청와대에서는 나경원 정도면은 한번 해볼만 하다라고 분석을 내렸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실제로 충분히 해볼만 했는데 낙검수에 1억 원대 무슨 마사지 여기에 걸려서 허우적대다가 7% 차로 이제 패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석연 씨 나왔으면 20% 이상 차이 났을 겁니다. 그럼 그 이석연 씨는 지금 어떤 입장인가? 저도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었는데 이번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다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아니 이분은 탄핵을 그냥 찬성한 정도가 아니라 탄핵에 앞장서서 논리를 제공하는 한마디로 박 대통령 사기 탄핵의 주역이었습니다. 자, 이게 경향신문 12월 18일, 그러니까 국회 표결 이후, 탄핵 표결 이후에 이 경향신문에 나와서 이분이 탄핵 주도 매체인 경향신문에 나가서 아주 장문의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이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 적절한 결론을 조속한 시일에 내놓지 않으면 그때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저항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가 탄핵 반대할 때 가장 문제 삼은 게 대통령을 자리에서 뽑아내는 그 중요한 일을 그렇게 시한 정해놓고 그냥 마구잡이로 달려버리냐.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어떻게 대통령을 자리에서 쫓아내냐. 그러고 있을 때 이석연 씨는 헌법재판소는 빨리 결론 안 내리면은 국민저항권 대상이 된다. 박 대통령의 탄핵 의결은 처음으로
국민의 저항권 행사가 이끌어낸 것. 자, 이거 보세요. 이거는 이분의 개인적 철학일 수는 있다 칩시다. 근데 이런 관점을 가진 분을 지자체 선거에 대선이라 할 수 있는 보수 측의 서울시장 후보로 내놓아서 어떻게 선거 동력을 끌고 가겠냐. 자, 여기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데, 정치적 타협의 산물인 탄핵심판제도는 유무죄와 양형을 정하는 형사 절차가 아니다. 탄핵 사유 가운데 헌법 위반 부분은 헌재가 직권으로 판단하고 법률 위반은 법원의 확정이 아닌 헌재의 확인으로 조속히 결론 내는 것이 맞는 절차. 그러면서 건전한 상식을 가진 법조인의 입장에서 국회의 탄핵 사유를 보면 헌법과 결정례에 따라 전원일치 파면을 예측할 수 있다. 기각을 내리면 탄핵 사유를 모두 부정해야 하는데 앞서의 결정례와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할 것. 이분의 헌재가 3월 10일 날 탄핵 결정 내렸으니까 12월 18일이면은 거의 3개월 전, 즉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심의도 하기 전에 이미 이분은 탄핵을 시켜야 된다. 탄핵을 안 시키면 헌법재판소도 국민저항권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던 분입니다. 그럼 이분이 지금 얘기하는 노무현 탄핵 때 결정문을 기준으로 해서 탄핵시켜야 한다 했을 때 그 결정문은 뭐겠어요? 대통령을 파면시키려면은 뇌물수수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과 헌법 위반이 있어야지 탄핵이 된다. 이제 그게 노무현 탄핵에서의 판례인데, 아니 이석연 씨가 이렇게 얘기한 거와 달리 3월 10일 박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는 뇌물수수 안 들어가 있습니다. 국회 탄핵 의견엔 들어갔죠. 그것도 K재단, 미르재단. 승마는 그때 나오지도 않았었고. 그 K재단, 미르재단의 재단 출연금을 박 대통령의 뇌물로 보고 탄핵 의견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석연 씨는 뇌물 먹은 대통령은 판례에 의해 무조건 조속히 파면시키라 그랬지만은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도저히 이 K재단, 미르재단 가지고는 뇌물로 할 자신이 없으니까 그거를 빼고 기업자유침해로 탄핵을 시켰어요. 이석연 씨가 헌법재판문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기업자유침해입니다. 기업자유침해예요. 그게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그러죠. 지금 그 논리면은 이석연 씨는 서울시장 선거 나와서 설칠 때가 아니고 문재인 탄핵 깃발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문재인이 기업자유 침해하는 게 한두 개예요, 지금. 평창올림픽 티켓 사라. 그 문광부가 다 하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탄핵으로 다 이어진다면은 어느 대통령이 버틸 수 있습니까? 국가를 운영할 때 민간 기업의 협조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민간 기업가들 모아서 이러이런 부분에 좀 협조해 주세요. 지금 그걸로 탄핵당한 건데. 그리고 어쨌든 법률가인데 사실관계 파악이 안 됐을 때 탄핵을 해야 된다고 법률가 입장에서 얘기한 거 이건 정말 오버 중에 너무 큰 오버죠. 12월 18일이면요. 대통령 변호인단조차도 이게 지금 무슨 사건인지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이 사건 실체가 확인된 게 1월 말이에요. 그쯤 돼서야 이게 고영태 일당들이 한판 해먹으려다가 안 되니까 찔렀구나. 그때서야 좀 파악이 됐는데 이분은 어떻게 그 전부터 그렇게 잘 알고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일을 합니까? 자, 어쨌든 이건 개인의 철학이라 치고 그러면 이석연 씨가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을 때 도대체 이분을 누가 찍어줄 수 있냐? 이석연 씨가 2월에 자유한국당 의총에 강연으로 나와서 촛불 세력의 40% 이상은 중도 보수 세력이다. 이 촛불 세력을 끌어당겨야지 지금처럼 보수 듣기 좋은 말만 해가지고는
비전이 없다. 한마디로 탄핵 선동의 주역으로서 탄핵을 찬성하는 촛불 세력의 표 절반을 가져오겠다는 게 지금 이석연 씨와 홍준표 대표의 전략입니까? 이석연 씨는 물론 이 최전방에 나가서 탄핵을 선동을 했지만, 아니 촛불 집회 때 아예 맨 앞선에서 촛불을 들었던 박원순 서울시장, 안철수, 그리고 지금 박원순 시장과 경선으로 붙을 친문계 우상호, 촛불 든 후보들이 쫙 있는데 거기서 이석연 씨가 나도 촛불 세력이다, 나한테 표를 줘. 이게 될까요? 선거공학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석연 씨는 홍준표의 남자가 되어 있는데 홍준표가 촛불 들었습니까? 그 대선 때 계속 태극기 들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렇게 태극기 들다가 대선 때는 박 대통령 석방시키겠다고 태극기 들다가 얼마 됐어요? 지금 한 1년 만에 박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인물을 같이 세워놓고 촛불 들 겁니까? 태극기 들 겁니까? 그 촛불 든다고 표가 나오겠어요? 일단 다수의 촛불은 같이 촛불을 든 우상호나 박원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할 거고, 그 중에서 야, 이 문재인이 국가 경영을 너무 이상하게 한다. 이거 뭐 완전히 시장을 흔들어 놓고 안보 흔들어 놓고 촛불 든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태극기가 아니라. 그 촛불 든 사람은 어디로 가겠어요? 안철수로 가죠. 안철수로. 홍준표 당에 왜 옵니까? 촛불 든 사람이. 그럼 태극기? 지난 대선 때 서울에서 안철수가 22% 득표율, 홍준표가 20% 득표율. 안철수가 더 많이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 근데 그러면 그 홍준표를 찍은 20%의 서울 시민이 촛불 든 사람이에요? 그거 태극기 든 사람 아닙니까? 20% 득표한 게. 홍준표가 그때 태극기 집회한다고 막 대선 때 짝퉁 태극기 집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박 대통령을 구해내겠다 그래가지고 찍은 표 아닙니까? 20%가. 그럼 그때 홍준표를 찍었던 그 20%는 지금 누굴 찍어야 되냐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석연 씨 찍어야 됩니까? 저는 제가 그래서 지난 방송 때요. 차라리 조갑재 대표가 더 솔직하고 더 그래도 효과적인 전략이다. 이석연이라는 탄핵 주역을 뽑아놓고 일로 모여라 할 바에는 탄핵에 더 가깝고, 그리고 똑같이 탄핵했지만은 보수층으로 볼 때 일단 배신감은 느껴지지 않는, 원래 야당이었으니까 그게 차라리 낫지. 이석연이라는 탄핵 주역을 세워놓고 안철수와는 일체의 연대 없고 다 일로 모여라 그러면 누가 모이냐 이거예요. 여기에. 지난 대선 때 홍준표에 이렇게 줄수로 들어간 이 태극기 파리들,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이석연과 함께 선거운동 다니면서 촛불 들 겁니까? 태극기 들 겁니까? 지금 이분 얘기하는 거 보면 촛불 듣는 게 맞아요. 촛불 세력과 함께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신의식이 이제 한 손엔 태극기 한 손엔 촛불 이럴 거예요? 이거 뭐 완전 머리 둘 달린 괴물을 만드는 것도 유분수지. 지금 이런 게 반복되면서 결국 보수의 진정성이 지금 계속해서 테스트를 당하고 있는데, 그 테스트를 빠져나가는 길이 굉장히 좁은 길입니다. 이게 다 넘어가게 생겼고 다들 한 손엔 태극기 한 손엔 촛불 들어야 될 판인데, 그럴 바에야 깔끔하게 태극기 내리고 촛불 들고 안철수로 가서 안철수를 중심으로 박원순 문재인과 한판 붙어라. 지금 볼 땐 이 박원순도 위험해 보여요. 지금 안희정 낙마 사건 이후에 경기도에서 이재명에 대한 미투 검증을 하겠다고 친문 후보인 전해철, 그 양기대 후보가 원래 제기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재명 날리고 그런 분위기에서 박원순이 될 수 있을까요? 어차피 이 보수는
이석연이라는, 제 생각엔 이거 뭐 한 자릿수 득표 나올 것 같은데, 이 분위기면은. 그럼 뭐 이석연하고 안철수하고 표 갈라먹고, 자, 됐다. 한판 하자. 그래서 마음 놓고 친문 세력이 박원순 끌어내리고 우상호 들어와가지고 한판 할 텐데, 그런 전국 상황이면은 어차피 탄핵 찬성으로 간다. 박 대통령 버린다 그러면 안철수로 가서 하는 게 맞죠. 저는 그 당시 대선 때 비판을 했지만 제가 이 점은 인정했습니다. 조갑재 대표에 대해서. 홍준표로 뭉치면 문재인 이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사기극이다. 조갑재 대표가 절대 못 이긴다, 홍준표로는 안철수로 가자 그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는 홍준표가 마치 박 대통령을 지킬 것처럼 위장을 했기 때문에 조 대표의 논리가 좀 희석됐는데, 지금은 이제 이석연이가 나오니까 이때는 그 왜 안철수를 지지하면 안 되죠? 홍준표에 붙어 있는 그 보수파를 한번 답해 보십시오. 이석연하고 안철수하고 나왔어요. 안철수 찍으면 왜 안 됩니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석연하고 안철수하고? 차이는 한 가지죠. 인지도가 안철수가 10배가 높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도 이석연에 비해서 10배가 높다. 그러면은 조갑재 대표 말대로 김정은 세력과 반김정은 세력에서 반김정은 세력에 안철수로 다 헤쳐 모이자. 그런 주장할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어떻게 선거운동하겠어요? 이래가지고. 아무리 그 어용 보수파리들 다 동원해서 뛰어봐야 이거 뭐 이젠 다 드러날 텐데, 이석연 씨의 과거가. 그러지 말고 진짜 이석연 씨 좀 뛰다가 안철수 지지하고 다시 또 들어가시고, 경기도지사 남경필 탄핵 세력이죠. 또 남경필 밑에 줄 서가지고 거기는 이제 바른정당에서 후보 못 내게 하고 붙고, 그냥 그렇게 가라는 겁니다. 그 어정쩡하게 한손엔 태극기 한손 촛불 들지 말고 깔끔하게 탄핵 세력과 다 같이 뭉쳐서 저기 유승민이까지, 어차피 이 당의 김무성이가 지금 조직 총책으로 들어와 있는데, 성공하든 실패하든 사기치는 게 제일 나쁘지 않아요? 그게 제일 나쁜 거 아닙니까? 그냥 박 대통령 딱 내던지라는 겁니다. 어정쩡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아마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홍준표는 지자체 전에 퇴출당하는 거죠. 홍준표가 절대 바른정당과의 연대 없다고 하는 이유는, 연대를 하는 순간에 이 선거는 안철수 중심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안철수여도 홍준표 서울에 못 나타나게 합니다. 절대 못 나타나게 하죠. 그리고 수도권에 이 나가는 구의원, 시의원 후보들 절대 홍준표 못 나타나게 하죠. 그냥 아웃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자기 목숨 좀 더 이어보려고 이석연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차라리 그냥 좀 탄핵 강력히 반대한 사람을 좀 내놓으면 뭐 명분이나 있죠. 안철수 수준으로 탄핵을 주도했던 사람을 내보내면 이 사람 중심으로 왜 보수가 뭉쳐야 되냐 이거죠. 하여간 뭐 올 것이 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홍준표의 체제로는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지자체 선거를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장 후보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가 마지막 남은 한 명을 찾아온 게 탄핵 세력. 홍준표의 이 시대는 지자체 선거 전에 끝났다. 끝났으니까 지금 홍준표에 줄 선 사람들 다들 태극기 버리고 촛불을 들고 안철수에게 달려가기 바랍니다.